만 20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유럽 전역을 들썩이게 하는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드. 도르트문트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아니 정확하게는 도르트문트에 입단하는 그 당시부터 빅클럽 팬 가능성이 100%였습니다.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2천억? 홀란드의 이적료는 얼마가 적당할까? 홀란드의 몸값을 책정해보기 전에 그가 걸어왔던 길을 살펴봐야겠죠. 노르웨이 조그마한 클럽 브리네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홀란드는 이후 몰데를 거쳐 레드불 잘츠부르크에 입단했습니다. 이때부터 홀란드의 존재감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194cm의 큰 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피드와 천부적인 골 감각까지, 스트라이커로서 풍부한 잠재성을 자랑한 홀란드는 19-20 시즌 오스트리아 리그 14경기에서 16골 6도움을 기록하며 단숨에 리그 내 최고의 공격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활약상이 돋보인 곳은 바로 챔피언스 리그였습니다. 행크와 만난 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을 폭발시키며 신성의 등장을 알리죠. 이후로도 리버풀전 1골, 나폴리와 펼친 2연전에서 각각 2골과 1골, 행크전에서 다시 한번 1골을 터뜨리며 5경기 만에 무려 8골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해버린 홀란드는 이내 도르트문트의 유니폼을 입고 꿀벌 군단이 됩니다. 그리곤 리그 수준 차이를 언급하며 그를 의심했던 이들을 잠재워버립니다. 데뷔 경기인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후반 11분에 경기장을 밟더니 이내 해트트릭을 완성하죠. 이어지는 쾰른전에서도 2골을 성공! 엄청난 활약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고 리그 15경기에서 무려 13골 3도움을 기록합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멀티골을 달성하기도 했죠. 적응을 끝낸 홀란드는 20-21 시즌에도 괴물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리그 28경기에서 27골 8도움으로 득점 3위,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서 10골 2도움을 기록하며 8강전까지만 소화했음에도 득점왕 등극! 2020 골든보이로 선정되기도 하며 준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곧 만 21세가 되는 홀란드는 도르트문트에서 총 59경기에 출전했고 57골 15도움이라는 스탯을 쌓았습니다. 자, 홀란드의 실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지난 1년간 홀란드의 퍼포먼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비교 대상을 유럽 5대 리그에 속해 있는 스트라이커들로 정해봤는데요. 먼저 페널티킥을 제외한 90분당 득점 기록에서 0.98로 상위 2% 이내에 들었습니다. 90분당 슈팅 숫자는 3.36개로 상위 13%, 90분당 도움은 0.23개로 상위 17%를 기록했고요. 이처럼 득점과 도움 부분에서는 이미 탑 클래스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한 선수를 지목해봤는데요. 완전체 공격수라고 불리는 해리 케인입니다. 비록소 케인은 리그의 경쟁력 부분과 소속팀의 전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케인만한 비교 대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까지 치른 최근 50경기의 지표를 두고 보면 케인은 28골 17도움을, 홀란드는 47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슈팅은 케인이 3.8개로 홀란드보다 0.4개 많았죠. 경기당 키패스 역시 케인이 1.3, 홀란드는 1.0개로 케인이 근소한 우위입니다. 다만 소유권 상실 부분에서는 케인이 1.3개, 홀란드가 0.6개로 앞서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플레이 스타일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케인은 다재다능한 완전체 공격수,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강한 스코어러였습니다. 케인은 박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슈팅을 시도한 반면 홀란드의 슈팅은 대부분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시행됐습니다. 이에 더해 케인은 경기당 24.8개의 패스를, 홀란드는 16.8개의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케인은 중거리, 장거리 패스까지 다양하게 구사, 홀란드는 숏 패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합해봤을 때 홀란드의 플레이 스타일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었죠. 아직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어린 선수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다시금 5대 리그 공격수들 사이로 편입했을 때 패스 성공률은 73.9%로 상위 56%에 머물렀고 드리블 성공률 상위 48%,
경기당 압박시도 11.84개로 하위 24%, 공중볼 경합은 1.36개로 하위 36%, 인터셉트와 태클 부분에서는 하위 27%와 7%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있었는데요. 전방 압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홀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값을 책정하기 위해선 실력적인 부분 외에도 부수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홀란드와 같은 스트라이커가 귀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B클럽 기준으로 한정했을 때 맨시티를 떠난 아귀에로, 레알의 벤제마, 바이언의 레반도프스키 등 전 세계 B클럽들의 스트라이커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에서 뛰고 있는 창의적인 이선 자원들이 홀란드에게 패스를 찔러준다?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이죠. 여기에 이제 곧 만 21세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 괴물같은 피지컬에 수비수들을 압도하는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돌연변이라는 점도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1년 반 정도 뛰면서 빅리그에서의 검증도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기도 하고, 그의 소속팀이 축구계의 거상 도르트문트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에이전트가 미노 라이올라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최종적으로 현재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선수들의 몸값이 떨어져 있다는 점,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네이마르의 이적료가 약 2,800억에 달했다는 점, 또한 최근에 맨유로 떠난 산초의 몸값이 약 1,200억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해봤습니다. 객관적인 기록, 전체적인 흐름과 상황, 그리고 주관을 포함하여 책정한 홀란드의 이적료는 1,800억 원인데요. 어떠신가요?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비슷한가요? 혹은 차이가 있나요? 자, 지금까지 조만간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날 엘링 홀란드를 파헤쳐봤습니다. 과연 향후 그의 이적료는 얼마가 될지 기대를 해보며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